오늘은 확률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확률의 뜻. 자, 확률의 뜻 단어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확률, 어떤 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사건, 뭐 시행,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우리가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어떤 행위. 어떤 행위를 하고 뭔가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 관찰의 결과물이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주사위를 2개를 던졌어요. 를 굴려. 그래서 나온 눈의 합을 관찰하기 때 일단은 2개를 굴렸고 주사위 2개 플러스 합을 관찰했다까지가 시행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행을 한 거고, 그랬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11부터 해서 66까지 있을 수 있으니 합이라는 거는 2부터 12까지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전사건이라고 부르면 전사건. 사실은 이 결과는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냐면 집합으로 표현이 돼요. 사실은 집합이 된다. 그래서 합을 관찰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나오는 거는 2부터 12가 나올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중 합이 뭐 해볼까? 5가 될 확률은 얼마인가? 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다시 합이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5가 되는 어떤 특정 사건을 관찰한다. 이 특정 사건을 편의상 대문자 A라고 쓰겠습니다. 전 사건은 보통 S라고 써요. 자,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너네가 이 확률을 원래 계산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확률이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전 사건을 만약에 이거를 2, 3, 4, 땡땡땡, 12로 하고 너가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확률 자체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1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 확률이 11분의 1이 나올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근원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원사건은 이 사건의 가장 작은 단위로 각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가 동일한 사건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가 동일해야지만 우리는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전체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항상 근원사건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정 근원사건의 개수. 즉 얘네는 근원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닐까? 우리가 주사위를 2개를 굴렸어. 예를 들면 11이 나왔어. 11이 나오면 합이 2가 되죠. 근데 2는 11 이외에는 없지. 근데 3이 되는 거는 1, 2도 있지만 2, 1도 있어. 심지어 5가 되는 거는 1, 4부터 해서 2, 3, 3, 2, 4, 1까지 4개나 있어요. 즉 내가 2라는 값이 합으로 나올 어떤 순서상과
5라는 값이 순서쌍 입장에서 나오는 개수가 전혀 다르죠. 얘는 1개고 4개니까 정확히 너가 4배가 더 큽니다. 1에 비해서. 2에 비해서.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근원 사건의 개수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 주사위 2개를 굴려서 나오는 모든 순서쌍, 즉 1,1부터 6,6까지의 그러한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되냐면 여기까지 36개가 돼야 돼요. 그 중에 5는 4개니까 답은 36분의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의 수랑은 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이 집합을 뜻하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로 확률을 구하되 각 원소들이 서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가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하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됐죠? 뭐 쉬운 예를 들어볼까? 자, 주머니가 있어. 흰 공이 1개가 있어. 검은 공이 4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뭔가를 뽑아서 색을 공 1개를 뽑았어요. 그때의 색을 관찰을 하는 어떤 시행을 하겠대.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흰색이 나올 수도 있고 검정색이 나올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내가 그렇다면 흰색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너는 흰색 검정색 2개분에 흰색이 하나니까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각각의 검정색의 공이 서로 구분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각각이 나올 확률들이 다 얼마야?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라서 만약에 흰색이 나오는 거면 5개 중에 1개라서 5분의 1이고 검정색이 나오는 거는 5개 중에 4개라서 5분의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경우의 수와 이제 요 확률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조합 같은 것들은 사실 요 확률 파트에서 잘 안 나옵니다. 왜 잘 안 나오냐면 중복 조합이라는 게 우리가 뭐였어? 서로 다른 여러 명한테 같은 대상을 나눠줄 때 어떤 개수의 순서쌍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임의대로 나눠주다 보면 한 명에게 모두 다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 내가 랜덤하게 나눠주면 골고루 나눠주게 되는 경우가 좀 많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확률이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씨! 그만 자, 이씨! 다음에 그래서 확률 계산은 경우의 수 계산만 잘 하시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음에 2가지가 있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이 있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 간단하게만 보시면 덧셈 정리하기 전에 그 용어 하나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는 용어가 나와요. 표현이 나와요. 배반 사건은 뭐냐면 서로 교집합이 없는 겁니다. 즉 A교 B가 공집합인 거를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다음 시간에 독립 사건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야. 독립. 그래서 너랑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독립 사건에 대한 용어는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배반 사건이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냐? 우리가 합집합의 확률에 대한 계산이에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A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당연히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 B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어차피 A랑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교집합을 뺄 거 아니야? 분모가 동일한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한다면
따로따로 분배해 주시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여사건의 확률도 마찬가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빼주면 되죠. 이렇게. 이것도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 둘이 합쳐져서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을 이제 합치면 뭘 할 수 있냐면 PA 합집합 B를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P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는 A 여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A여 교 B여. 이렇게 구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항 표현에서 나와요. 자,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의 수 중 내가 3과 서로 소이거나 5와 서로 소인 수를 뽑을 확률은?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3과 서로 소다라는 사건을 A라고 부를게요. 5와 서로 소다라는 사건을 B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A 합집합 B를 하고 싶어. 그지? 근데 A 합집합 B를 쟤를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왜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좋냐면 3과 서로소가 아닌 거는 3의 배수인 거고 5와 서로소가 아닌 거는 5의 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낫죠. 이거를 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풀어볼게요. 즉 우리가 A가 아니고 B도 아닐 경우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니까 15의 배수를 구해주신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되죠. 답은 얼마? 1 빼기 100분의 15의 배수가 6개. 답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100분의 94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3과 서로소인 걸 세고 5와 서로소인 걸 세고 3하고 5랑 동시에 서로소인 걸 세고 이런 식으로 세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조건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그냥 해결하는 게 편한가, 부정을 해서 해결하는 게 편한가에 대한 판단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상황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률의 기본 뜻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고, 거기 보시면 뭐 전사건, 그 다음에 합사건, 곱사건,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 배반사건, 교집합이 0일 때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 용어가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전사건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공간. 전사건이 표본 공간. 그리고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다. 당연한 이야기고 전체 사건은 확률이 1이고 공사건은 이제 0이겠죠. 그 정도. 그래서 문제를 좀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풀게요.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근원 사건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에는 이 100원짜리 동전이 앞뒤, 500원도 앞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어떤 가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앞뒤 두 가지, 앞뒤 두 가지, 주사위는 6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4. 그래서 근원 사건의 가지수는 총 24가지가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2번 보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적힌 12장의 카드에서 우리가 다음 의미의 한 장을 택할 때 4사건 중 밑줄 서로 배반인 2사건을 골라봐라. 서로 배반인 걸 고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A와 B는 어때?
소수인 것과 홀수인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주로 소수는 홀수죠, 사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 B와 C, 홀수인 것과 4의 약수. 근데 4의 약수 중에서는 1이라는 홀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배반 사건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A와 D. A와 D 같은 경우에는 소수와 그 다음에 6의 배수인데 6의 배수 중에서는 소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A와 D는 배반인 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리을번은 B와 D인데 홀수인 것과 6의 배수. 6의 배수 중에서는 당연히 홀수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됩니다. 답은 3번에 있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임의로 세우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정확하게 교대로 설 확률은 얼마인가? 자, 원래 남자 넷, 여자 셋이면 7명이 서로 다 구분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7팩토리얼인데 남녀가 교대로 설려면 남녀 순서대로 나와야 되죠. 남, 여, 남, 여, 남. 아마 이런 식으로 선은 한 가지밖에는 없는 거고, 그러니 전체 7팩토리얼 분의 4팩, 3팩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0, 아마 5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죠? 답은 35분의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1부터 5까지 5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을 뽑아서 나열을 할 거고 3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제 고를 건데 그 수가 홀수인 그러한 경우를 구해보자. 지금 보시면 중복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중복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일단 3자리 자연수 전체는 몇 가지겠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 중에 홀수인 것들의 개수는 끝자리부터 정하면 홀수를 먼저 정해야 되니까 3 곱하기 남은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5분의 3이 나옵니다. 사실은 끝자리에 나오는 5가지 수 중에서 3가지가 홀수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존재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5번 한번 풀어볼까요? 3명이 6일 중에서 하루를 택해서 헬스장에 가는데 공교롭게 3명 다 모두 같은 날에 아니지 모두 다 서로 다른 날에 가게 되는 그러한 확률을 물어보는 거네요. 서로 다 다르게 가야 되는 거죠. 3명 6일입니다. 세 명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3승이 되겠죠. 6의 3승. 그 중에 서로 다르게 가야 되니까 순서대로 6, 5, 4가 되겠지.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와요? 9분의 5 나오나요? 그죠? 답이 9분의 5가 나오더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6번이 4번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 얘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들긴 만드는데 지금 0부터 4까지고 밑줄 중복을 허락해서 만든대요. 그리고 일단 선택하는 것 자체가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니 일단 맨 앞자리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4 곱하기 나머지는 0이 돼도 괜찮으니까 5의 3승
그 중에 짝수가 되려면 맨 앞자리는 역시 0이 되면 안 되니까 4. 맨 끝자리는 짝수가 돼야 되니까 3. 나머지 자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 보시면 정확히 5분의 3이 나오더라. 답은 2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7번 해볼까요? 커피를 일렬로입니다.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문자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2팩분의 2팩, 2팩으로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얘네가 다 서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예 6팩토리얼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분자부모에 같은 것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기왕이면 같은 것이 있는 것보다는 같은 것이 없는 게 세기가 좀 편하거든. 나눗셈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문자를 붙여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아마 식 세우기가 조금 편할 거야. 왜 바꿨어?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자, 해볼게요. 일단은 전체 가지수는 6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모음끼리 이웃한다는 거는 얘랑 얘를 한 덩어리로 합치는 거죠. 그럼 이제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4팩토리얼. 속에서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게 3팩토리얼.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나오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5팩이니까 5분의 1이죠. 이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8번도 이제 사실 경우의 수만 구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간단하지. 전체 가지수는 우리가 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들이 나오고 전체 가지수는 총 몇 개야? 9개니까 9팩 나누기 5팩 4팩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P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그럼 A에서 P까지 4팩 나누기 2팩 2팩 다음에 P에서 B까지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다. 계산만 하면 되겠죠. 얘는 6 곱하기 10인가? 분모가 얼마야? 9876 431 싹싹싹싹 이렇게 되겠죠. 얼마 나오지? 126 나오나? 이렇게 되겠네. 6 나누면 21분의 10 나오네요. 21분의 10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한번 해볼까요?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봐라. 직각삼각형이 되는 개수를 세는 방법이 있었고 직각삼각형 말고도 이제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어떻게 세는지를 좀 아셔야 된다.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제일 쉽죠.
넋이 나갔어. 그렇긴 하죠. 금요일이면 또 올 테니.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6개 중에서 3개를 고를게요. 6, 2, 3 분의 직각삼각형은 어떤 식으로 셌냐면 지름 하나에다가 또 다른 한 점을 골랐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름의 개수는 3가지. 남은 한 점의 개수는 4개. 이렇게. 그래서 20분의 12니까 약분하시면 5분의 3이 나옵니다. 답은 5분의 3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좀 되니까. 원에서 직각삼각형을 세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제 예각삼각형 혹은 둔각삼각형을 세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예각, 둔각 세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원을 12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위에 점이 12개가 있어요. 원을 12등분을 했고 이 중 세 점을 골라 뭘 만들고 싶냐면 둔각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아니다. 둔각 좀 쉬우니까 예각으로 해. 둔각 할 줄 모르나? 둔각을 먼저 할까? 둔각이 쉬우니까 둔각 먼저 하자. 둔각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둔각 삼각형 세는 방법 아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없나요? 아쉽네요. 자, 둔각 어떻게 되냐면 한 꼭지점을 정해. 그 다음에 반을 갈라요. 그리고 한쪽에서 2개를 골라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됩니다. 52. 반대쪽에서도 고르면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고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골랐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얘를 기준으로 자른 다음에 이쪽에서 2개를 골랐다고 해도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차피 2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안 고르고 왼쪽에서만, 아니면 왼쪽에서 안 고르고 오른쪽에서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을 한 바퀴를 돌리면 됩니다. 즉 52 곱하기 12가 나와.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직각은 아까 알려드렸죠? 요 지름이 몇 개냐면 6개 곱하기 남은 게 10개니까 12, 17 이렇게 60개 요게 120개. 그러면 나머지가 당연히 뭐가 되냐면 예각삼각형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가장 교과서적인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둔각 구하고 직각 구하고 전체에서 빼는 방법. 그러니까 12C3에서 빼주면 되겠죠. 어쨌거나 구할 수 있다는 건 보이지. 둔각 삼각형 구하는 방법만 알면. 근데 이보다 조금 더 괜찮은 예각삼각형을 구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예각삼각형이 구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출제율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여러분한테 출제가 됐을 때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 예각삼각형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예각삼각형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러한 각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예각이라 함은 가장 큰 각이 90도를 넘지 않는 거죠. 90도 미만인 거지, 그지? 근데 그 예각은 사실은 이 원을 기준으로는 원주각에 해당하고 그 원주각은 사실은 중심각에 비례하고 그 중심각은 사실 호의 길이에 비례해요.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지? 즉 원주각은 호의 길이에 비례를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러한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너가 둔각인 이유는 호의 길이가 이만큼 호가 12개 중에서 10칸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각이라서 절반인 6개보다 더 많은 10칸이라서 둔각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즉 이런 삼각형은 호의 길이가 여긴 1개죠. 1. 얘도 1이지. 1. 나머지가 10개예요. 자, 이렇게 생긴 하나의 숫자의 순서쌍과 대응이 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1, 1, 10을 여기서 뱅글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 10이 되겠지. 즉 1, 1, 10짜리 이렇게 생긴 둔각 삼각형은 정확히 10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예각은 어떻게 세주면 좋을까? 어차피 우리가 합계 자체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전체 12칸이니까 12가 나와야 돼. 그러면서 예각이 되려면 각 숫자가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 6 이상이 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야지만 절반인 6보다는 작은 숫자들이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12라는 숫자를 3개의 숫자의 합으로 표현하되 5 이하의 숫자로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5, 5, 2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 개씩 주는 거야. 5, 4, 3 가능하고요. 더 이상 줄 수 없죠. 내림차순으로 쓰는 중이니까 이제 4, 4, 4가 가능하겠네요. 더 이상 있나요? 이거밖에 없지, 그지? 잘 봐. 5, 2 같은 경우에는 2등변이에요. 2등변이라는 거는 가운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리면 얘는 몇 개 있냐면 12개가 있습니다. 됐죠? 자, 5, 4, 3 같은 경우에는 5, 4, 3과 5, 3, 4가 달라. 내가 5, 4, 3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 하나, 둘, 셋, 넷, 4, 3. 자, 이게 5, 4, 3이야. 5, 3, 4는 뭐냐면 5, 3, 4야. 자, 이 초록색과 빨간색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물론 대칭을 시키면 같긴 하지만 얘를 아무리 뱅글뱅글 돌린다고 해서 초록색과 겹쳐지지는 않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2가지가 아니라 곱하기 2인 2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얘는 몇 개 나올까 그러면? 444는 어떤 삼각형이야? 얘는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의 개수라는 거는 뭐 꼭지점을 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치면 444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꼭지점이 여기까지 돌아오면 같은 삼각형이지. 즉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까지만 돼요. 그래서 나누기 3을 해서 4개입니다. 자, 예각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쉽고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예각 삼각형 구하는 법 애들 거의 몰라요. 이렇게 원주로 쪼개가지고 푸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를 굳이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확률 단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봤다.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카드 7장 중에 3장은 앞면이 보이도록 4장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대. 근데 7장의 카드 중 임의로 3장을 택해서 앞면이 보이는 카드는 뒷면이, 뒷면이 보이는 카드는 앞면이, 어쨌거나 뒤집을 때 뒷면이 보이는 카드가 정확하게 5장이 되도록 하는 확률은 얼마인가? 단 뒤집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질문. 뒤집는 순서를 고려한다고 해서 확률이 달라질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그냥 사족이에요. 있으나 마나요. 근데 굳이 너네가 순서를 감안하면 막 서로 나열하고 곱해야 되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조합 기호로 뽑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앞에 3장이고 H. 나머지가 뒷면이죠. 테일. 자, 이 중에서 내가 임의로 3개를 고른다라는 거는 7C3을 뜻하고 근데 5장이 뒷면이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총 3장을 골랐는데 2장을 여기서 고르고 1장을 여기서 고르면 얘는 앞이 되고 뒤가 되면서 뒤가 총 5장이 되겠죠. 즉 3개 중에 2개를 골라주고 4개 중에 1개를 골라주면 되겠네.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문제라서 그냥 한번 골라서 끝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를 3장을 이렇게 동시에 고르지 않고 7개 중에 1개 뒤집고 또 7개 중에 1개 뒤집고 또 7개 중에 1개 뒤집고 이런 게 가능해요. 즉 얘를 뒤집었다가 이런 식으로 같은 애를 계속 뒤집을 수도 있어. 동시에 뒤집으면 어떤 차이가 있어? 같은 거를 뒤집을 일은 없는 거지. 이제 서로 다르게 3개를 고르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거는 다음 시간 조건부 확률의 곱셈 정리할 때 나오게 되는 유형입니다.
됐죠? 11번 해보세요. 성경이도 영혼이 출타했네 약간. 오늘은 왜 또 이렇게 시무룩하지? 또 졸려? 너도 졸려? 주말에 다들 뭐 하길래 다들 항상 졸립죠? 궁금하네요. 뭐 하는 걸까? 집에서 잠을 안 자니? 숙제가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은가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과제 오다. 진호 4시 반쯤 간다고 그랬나? 그지? 오늘은 문제 풀이고도 좀 하고 하죠. 자, 보겠습니다. A, B를 포함한 10명인데 임의로 4명, 6명 나눌 건데 같은 조에 속하게 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A, B 2명이고 에다가 8명이 더 있습니다. 근데 얘네를 각각 4명, 6명 두 조로 나누고 싶어요. 애초에 그냥 랜덤하게 나누는 경우의 수는 10, 4가 되겠죠. 4명, 6명 나눠지는 경우의 수인 거고. 자, 이번에는 이쪽에 AB가 들어가는 경우. 그럼 AB를 포함해서 2명만 더 고르면 되니까. 그럼 AB는 여기 들어가고 8C2. 또는 이쪽에 AB가 들어가는 경우 AB가 들어갔으면 AB를 제외하고 4명만 더 고르면 되니까 8C4. 요렇게. 답은 너분의 너.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와 B라고 한다면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 동그라미 가질 확률은 중근을 가진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주시면 A 빼기 2B는 0이 되겠네요. 즉 A는 2B가 되는 거고 그러면 2번을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차례로 A, B인 거니까 그러면 B가 1이면 A가 2. 즉 2, 1, 4, 2, 6, 3 세 가지가 가능하고 전체는 6의 제곱이죠. 답은 12분의 1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이 나오는데 13번 같은 거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고 임의로 하나를 꺼냈어. 근데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몇 줄?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근데 이런 거 다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게 구할 것이고 3의 배수가 10개 4의 배수가 7개 12의 배수가 2개 나누기 30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정확히 2분의 1이 나오네요.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10을 꺼냈어. 근데 2개를 꺼냈는데 5, 7이 적힌 공 중에 딱 한 개만 꺼낼 확률인 거야. 그러면 5가 적힌 공을 꺼내거나 7이 적힌 공을 꺼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14번 위에다가 대칭 차집합 써주세요. 대칭 차집합. 얘는 우리가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5라는 거를 꺼낸다라는 사건을 A, 7을 꺼낸다를 B라고 한다면 A 또는 B는 뭐냐면 A를 꺼낼 수도 있고 B를 꺼낼 수도 있고 A, B를 둘 다 꺼낼 수도 있다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A만 나오거나 B만 나오는 거니까 집합을 상상을 해보시면 대칭 차집합의 모양이 나와서 우리가 A 더하기 B에다가 A 교집합 B를 2번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5를 꺼내는 경우의 수 5를 꺼낸다는 건 5를 골랐고 나머지 9개 중에 1개 즉 9 더하기 역시 얘도 마찬가지죠. 빼기 5랑 7을 둘 다 꺼내는 경우의 수 근데 한 가지인데 얘를 몇 번을 빼야 되냐면 2번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대칭 차집합을 여러분이 그냥 이제 요 교집합을 한 번만 빼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럼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분모는 10개 중에 2개를 꺼내는 CP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자 15번은 얘도 이제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03으로 등산을 갔대요. 원래 그 이 등산 모임이 불륜의 장인 거 알고 있나요? 잘 모르나요? 원래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보통 등산을 젊은 사람들 잘 안 하잖아. 이제 한 아무리 젊어도 30대, 조금 보통 40대, 50대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산을 오르다 보면 힘들죠? 그럼 힘들면 어떻게? 옆 사람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약간 손도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아니면 뭐 물도 좀 건네주고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다 같이 뭔가를 이뤄냈다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도 좀 생기고 또 내려와서 또 어떻게? 내려와서 딱 막걸리에 파전 한 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술김에 더 이상 뭐 그 정도까지 할게요. 자, 아무튼 진짜로 등산 모임이 되게 그런 불륜의 장이라고 하더라고. 선생님 들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약간 러닝 크루, 약간 뭐 그런 느낌, 그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등산 모임.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등산 모임을 가겠다. 그럼 꼭 같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못 가게 하거나. 자. 근데 그렇대요. 자, 뭐라고 돼 있어? 남자 회원 사이에 여자 회원이 1명 또는 2명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일렬로 이제 나열을 했을 때 남자 둘이 있는데 사이에 여자가 1명 있을 수도 있고 2명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3명, 4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1명 또는 2명이라는 건 당연히 둘의 교집합은 없겠지. 사이에 1명이 있으면서 동시에 2명이 있을 수는 없잖아. 둘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남자 회원 사이에 여자 회원이 1명 있는 경우. 두 번째, 2명 있는 경우. 따로따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사이에 1명. 두 번째가 사이에 2명. 요걸 해볼 건데. 그러면 남자 회원을 A1, A2라고 할게요. 여자 회원을 B1부터 B4까지라고 합시다. 전체 가지수는 당연히 6팩토리얼인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남자 회원 사이에 들어갈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4시 1이 되겠죠. 곱하기 그러면 남자 하나랑 남자 둘이랑 여자 하나를 이렇게 묶어 놓고 나머지가 이제 B, 2, 3, 4가 있을 텐데 얘를 덩어리로 나열하면 4팩토리얼까지 그 안에서 나열되는 게 두 가지죠. 두 가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네는 3팩토리얼로 나열하시면 안 돼요. 남자 둘 사이에 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팩토리얼입니다. 2팩. 곱하기 두 가지죠. 그냥. 원래 우리가 묶어서 이웃한다의 개념이 아니자.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이웃하는 게 아니라 남자 둘 정확히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곱하기 2입니다. 자, 두 번째. 사이에 2명이 되려면 똑같아요. 사이에 2명을 골라야 되죠. 그러면 4시 2가 되는데 총 이제 4명을 묶었고 그럼 남은 게 2명이 남았고 그럼 총 3팩토리얼만큼으로 나열을 하되 자, 이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이제는 A1, B1, B2, A2 자, 요렇게 묶여 있긴 하지만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자리 바꿀 수 있고 요렇게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게 4가지가 되겠죠. 답은 너 더하기 너 나누기 6팩토리얼. 둘을 서로 더하시고 나누기 6팩. 답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FB가 3 또는 FA가 B보다 작을. 첫 번째, FB가 3이 되는 경우는 B가 3으로 가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는 거죠. 자유롭다는 거는 5의 3승까지가 됩니다. 모두 다 선택지가 5개. 두 번째, FA가 FB보다 작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A, B가 될 녀석을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시면 돼요. 일단 2개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골랐다라고 한다면 얘가 FA고 얘가 FB가 됩니다. 나열되는, 대응되는 방식은 한 가지라고 했죠. 곱하기. 자, 그리고 나면 C와 D가 남았으니까 5의 제곱까지가 돼요. 자, 세 번째, 둘의 교집합이 있지? FB가 3이면서 FA는 너보다는 작은 거야. 그럼 일단은 FB가 3이고 FA가 될 수 있는 2가지네요. 나머지 C와 D를 정하는 가지수는 5의 제곱까지로 동일하죠. 즉 답은 이 2가지는 서로 더해주시고 얘는 빼주시고 전체 가지수는 나누기 5의 4승까지. 자, 보시면 5의 제곱 정도는 싹 약분을 해주면 좀 계산이 간단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13 나오나요? 25분에 13 나올 것 같아요. 답은 3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여사건의 확률. 8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15개의 제비 중 임의로 3개를 뽑을 때 몇 줄? 적어도 1개의 당첨 제비일 확률. 적어도 1개라는 거는 모두 꽝만 아니면 되죠. 즉 전체 1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모두 꽝인 게 7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 거고 걔를 1에서 빼주시면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 된다. 두 번째, A, B를 포함한 6명을 일렬로 나열을 할 때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줄 수가 있었죠. 즉 6팩토리얼 분의 이웃하게 되면 묶었고 5팩 곱하기 2팩
그리고 1에서 빼주시면 되죠. 넘어갑니다. 19번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람 중 적어도 두 사람의 생일이 같다는 것은 모두 생일이 다를 그럴 확률을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6월은 며칠까지 있죠? 30일까지 있죠. 그러니까 30 4가 되면 모두가 서로 생일이 다른 거죠. 그지? 근데 요거는 A, B, C, D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서로 구분이 된다고 한다면 곱하기 4팩을 해주시고 전체가 30의 4승이 돼야 되죠. 요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1에서 빼주면 되죠.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30, 29, 28, 27 분모가 30의 4승 한 개 지워주고 30, 30, 30 근데 27이니까 10, 10, 10 근데 4 나눠주면 7, 20, 250 25 250 맞나? 250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210 빼기 203인가? 분의 47 되네요. 답은 1번에 있죠. 계산만 하시면 되고 자 20번 보시면 우리가 서로 다른 주사위가 3개 던져서 x-y제곱, y-z제곱, z-x제곱이 0보다 클 확률이라는 것은 x와 y가 서로 다르거나 y와 z가 서로 다르거나 x와 z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즉 x, y, z가 모두 같은 경우에만 이 값이 0이 나오고 그 경우만 제외하면 항상 0보다는 크게 나온다는 거야. 즉 x는 y는 z인 것의 여사건의 확률인 거죠. 서로 다 같은 경우를 찾아주시면 된다. 서로 다 같은 확률은 얼마겠어? 666인데 분의 6이니까 36분의 1이죠. 1에서 빼주시면 끝. 답은 36분의 35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제를 보시면 과제 뒤에 좀 기출들이 어려워서 과제 잠깐만 보겠습니다. 몇 문제만 풀고 쉬도록 할게요. 몇 번으로 가냐면 45번으로 오세요. 45번 뒤로 갈게요. 뒤쪽이 어렵기 때문에. 과제 45번 보시면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뭘 하고 싶냐? 우리는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서 PB보다는 PA가 더 크고 그리고 PB가 0보다는 크도록 하는 그러한 사건 A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여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집합의 개수의 순서상 이렇게 써주세요. 집합의 개수의 순서상. 집합의 개수 순서상 우리가 어느 단원에서 배웠냐면 중복순열 단원에서 배웠어요. 중복순열로서 너를 잘 표현을 해주시고 중복순열 해결하려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잠깐만. 근데 포함 관계가 그렇게 꼭 될 필요는 없구나. 그지? B가 A에 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배반이니까, 교집합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총 7개 인 상황. 자, B가 각 B와 A의 원소의 개수를 특정을 하고 세주시는 편이 아마 좀 낫지 않나. B가 1개일 때 너가 몇 개까지 될 수 있는지. 얘는 2개부터 뭐 예를 들면 6개 이렇게 가능하겠죠. 우리가 순서상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냥 이제 중복 순열로 넣기에는 얘네의 개수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보다는 너가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개수를 정해주고 그에 맞춰서 여기에 개수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 B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요. 너가 1인 경우에 이때는 NA가 될 수 있는 게 2개부터 6개까지 되는 거고 너가 2일 때는 3개부터 4개까지 5개까지 되는 거고 만약에 너가 3이 되면 너는 반드시 4개가 돼야 되는 거고 요렇게 볼 겁니다. 자,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는 거는 7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고 A가 2개일 때가 몇 개냐면 남은 6개 중에 2개를 고르거나 남은 6개 중에 3개를 고르거나 땡땡땡 남은 6개 중에 6개를 고르거나 참고로 이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항 정리를 했습니다. 얘는 아니에요. 7C가 아니라 앞자리가 다 같으니까 얘는 그냥 2의 6승에서 6시 0과 6시 1을 뺀 7가지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항 정리는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걸 다 계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곱하기 넣어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7시 2를 해주시고 곱하기 이제 5개밖에 안 남았죠. 5시 3, 5시 4, 5시 5까지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제 정확하게 16가지 나오죠. 마지막으로 얘는 그냥 7시3만 하시면 나머지는 4시4니까 그냥 요만큼만 계산해서 더하시면 끝.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는 가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47번. 47번 한번 풀어볼까요? 뭐 상황 자체는 딱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작년 5월 확통 28번 변형이라는데 28번이면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 28번입니다. 선택 과목에서는 물론 여러분은 선택이 없지만
일단 경우를 좀 나누셔야 되는데 경우 나누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1학년 일단은 모두 다 B열에 앉을 수는 없다는 거는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A열에 앉는 요 2개 학년이 있는데 얘네가 1, 2일 수도 있고 2, 3일 수도 있고 1, 3일 수도 있는데 2, 3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2, 3학년이 A열에 앉았지? 그러면 1학년 3명은 무조건 이쪽에 앉아야 되는데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는데 1학년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A열에는 1, 3 앉거나 1, 2 앉아야 돼. 첫 번째. 그래서 1학년 A열에 1학년이 1명, 2학년이 2명 앉거나 또는 거꾸로 1학년이 2명, 2학년이 1명 앉거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 2일 수도 있지만 1, 3일 수도 있고 우리가 2학년도 2명이고 3학년도 2명이기 때문에 1, 2인 경우랑 1, 3인 경우 사실은 경우의 수가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앉았어. A열에.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요 학년별 자리를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같은 학년끼리 자리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합니다. 그래서 1학년끼리는 2학년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2학년, 1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 A열에 앉았어요. 자, B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남았냐면 1학년 2명, 3학년 2명이 남았는데 그러면 1, 3, 1, 3 앉거나 아니면 거꾸로 3, 1, 3, 1 앉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2 더하기 이렇게 앉게 되면 1, 2, 1 앉겠죠? A열. B열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게 이제 1학년 1명과 그리고 3학년 2명, 2학년 1명이 남게 되는데 그럼 1, 2, 3, 3 이렇게 남는 상황이란 말이야. 얘네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1학년, 2학년을 먼저 나열을 해줘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3학년을 넣어. 그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 3C2가 됩니다. 1, 2학년이 자리를 바꾸는 곱하기 두 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총 6가지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학년별 자리를 정한 거야. 학년별 자리를 정했으면 같은 학년 3명끼리, 2명끼리, 2명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3팩, 2팩, 2팩. 1학년 자리 바꾸기, 2학년 자리 바꾸기, 3학년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뭐였냐면 1, 2 대신에 1, 3일 수도 있다는 거 곱하기 2까지. 분모가 전체가 자유롭게 나열되는 7팩이 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답이 맞나? 너가 이제 8이고 7, 6, 5, 4, 3, 2 얍, 얍, 얍. 그럼 분자는 뭐만 남았냐면 8만 남았죠? 분모는 105 남았네요. 답은 105분의 8이 되겠죠. 짠. 이해가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좀 더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진호는 가도 돼요?